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해조 경제입니다. 얼마 전에 카카오가 인공지능 서비스 카나나를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날 애플에서 검색 엔진은 앞으로 인공지능 서비스가 다 대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검색 엔진 위기론이 대두됐고요. 검색 엔진으로 먹고 사는 구글, 네이버 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카카오까지 이게 번지면서 카카오 주가도 동반 하락했는데요. 검색 엔진 위기론 실체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인공지능 서비스 카나나가 검색 엔진 위기론에서 카카오를 구해줄까요? 지금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검색 엔진 위기론입니다. 검색 엔진이 AI로 전환되면서 앞으로 검색 엔진 없어질 것이다. 이런 위기론인데요. 실체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카나나 알아보려고 합니다. 5월 8일에 인공지능 서비스 카나나를 카카오가 공개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요. 그래서 얼마나 주가에 영향을 줄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검색 엔진 위기론 짚어보겠습니다. 5월 8일에 애플이 AI가 검색 엔진을 다 대체할 것이다. 검색량이 최근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색 엔진 위기론이 대두됐는데요. 구글 모회사죠. 알파벳의 주가가 7% 넘게 떨어졌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이게 번져서 네이버 5%대, 카카오 3%대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검색 엔진 위기론이 재점화됐는데 검색 엔진 위기론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점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데 구글과 네이버는 바로 반박합니다. 검색량 줄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5월 9일 주가가 1, 2% 정도 또 반등을 합니다. 챗 GPT가 등장한 게 22년 11월이죠. 그 이후로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이때도 검색 엔진 위기론이 등장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서비스가 검색 엔진 다 없애버릴 것 같다라는 이런 위기론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로 검색량이 의미 있게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검색 엔진 위기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는데요. 검색 엔진 위기론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사실 유튜브 때문이었습니다. 유튜브가 아주 급속도로 성장할 시기, 대략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때 검색 시장은 원래 텍스트 기반이잖아요. 여러분들 검색할 때 다 검색창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하고 또 그 텍스트로 그 결과를 보고 하죠. 그런데 이 텍스트 기반의 검색 시장이 유튜브 같은 영상 기반으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때 검색 엔진 위기론은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구글이나 네이버가 검색 광고 매출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면서 이 검색 엔진 위기론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고요. 그런데 챗GPT가 또 등장하면서 검색 엔진 위기론이 등장했다가 다시 또 가라앉고, 최근에 애플이 또 이런 얘기를 해서 또 검색 엔진 위기론이 등장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좀 해볼까요? 저는요, 당분간은 인공지능과 검색 엔진이 시장을 어느 정도 구분하면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당히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어느 정도 시장을 구분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검색 엔진은 뭐 어떤 사실을 검색한다든지 뉴스를 검색한다든지 또 어떤 사이트를 찾아서 들어가려면 일단 네이버 키고 그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그 사이트로 건너가시죠. 이런 용도로 검색 엔진을 많이 써요. 그런데 AI로 이런 용도를 쓰지는 않죠. AI는 뭐 업무, 취미, 일상 등 뭐 예를 들면 리포트 초안을 AI가 만들어준다든지 또는 스케줄 관리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걸로 AI를 활용하지 단순히 뭐 뉴스를 확인한다든지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AI가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단순한 것들은 그냥 검색 엔진으로 하는 게 빠르고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AI와 검색 엔진은 어느 정도 시장을 구분해서 진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AI가 모든 것을 다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저는 지나친 검색 엔진 위기로는 경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이버나 카카오나 앞으로의 주가 동력이
검색 엔진에서 찾을 것 같지는 않아요. 바로 AI,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찾겠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려면 앞으로 AI 서비스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인공지능 서비스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고, 카카오가 내놓은 서비스 카나나 바로 그런 서비스죠. 지금부터 카나나 어떤 서비스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카나나는요, 지난 5월 8일에 CBT라고요. 클로즈드 베타 서비스의 약자인데, 베타 서비스긴 하나 모두에게 공개하는 베타 서비스가 아니고 클로즈드 일부에게 공개하는 베타 서비스입니다. 아주 조금만 공개를 해서 뭐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할 점 보완해서 정식 서비스를 준비하는 그런 단계죠. 카나나라는 앱을 따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앱을 따로 설치를 하면 이 앱에서 처음으로 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나나라는 캐릭터 아주 귀엽죠? 카카오답게 또 아주 귀여운 캐릭터 나나를 만나게 됩니다. 푸른색과 분홍색 두 개의 캐릭터가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앱을 설치해서 사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분홍색 나나를 선택해 봤습니다. 이 나나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니? 물어봤더니 나나가 저는 다양한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 정도의 서비스를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면서 대화 친구 해드릴 수 있고요. 정보도 제공해드릴 수 있고요. 글쓰기 도움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엔터테인먼트도 함께 할 수 있고요. 또 기업 관리도 해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5가지의 서비스를 나나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카나나를 설치하자마자 만나게 되는 나나는 우리가 익숙한 1대1 형태의 챗 GPT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앱을 설치하면 1대1 AI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익숙한 형태고, 그리고 클라우드 AI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AI란 중앙에 아주 큰 서버가 있어요. 이 서버가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앱이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폰과 클라우드로 서버가 연결이 돼서 서버에서 서비스가 돌아가고요. 클라우드를 통해서 스마트폰에 그 서비스가 전달되는 거죠. 이런 것을 클라우드 AI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클라우드 AI와 상대되는 개념이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온디바이스 AI는 중앙에 큰 서버가 없어요. 클라우드로 연결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직접 그 서비스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삼성 AI 폰이죠. 삼성이 2024년부터 AI 폰을 표방하면서 폰을 내놨는데 화면에 사진에 동그랗게 표시를 하면 그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진을 분석해서 검색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이걸 삼성은 Circle to Search라고 표현을 했죠. 이렇게 사진을 분석하는 것, 서버에 연결되지 않고 폰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검색 엔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검색을 해주죠. 그리고 통번역 서비스는 아주 실시간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온디바이스 AI 서비스가 적절합니다. 클라우드를 통해서 서버까지 갔다 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연 시간이 발생을 하고 온디바이스 AI 서비스를 통해서 통번역 서비스가 또 유용하죠.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서비스는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보안성입니다. 내가 은밀한 대화를 AI하고 할 수 있죠. 개인적인 아주 은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AI 서비스를 하려면 서버까지 다 내용들이 전달돼야 돼요. 중앙 서버에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온디바이스 AI는 내가 손에 들고 있는 디바이스에서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보안 문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런 온디바이스 AI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클라우드 AI와 온디바이스 AI의 장단점을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정도로 하고요. 다시 카나나로 돌아와서요. 자, 이렇게 나나는 1대1 AI 서비스고 우리와 친숙한 그런 지금까지 봤던 형태다. 그리고 클라우드 AI 서비스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카나를 또 만나게 됩니다. 카나는 그룹메이트예요. 그룹메이트가 뭐냐? 좀 궁금하시죠? 단체 AI 서비스입니다. 카나나에는 방을 만들 수가 있어요. 대화방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마치 카카오톡 같은 대화방 말이죠. 챗 GPT도 설치를 하면 인공지능과 내가 1대1로 대화를 합니다. 마치 1대1 대화방을 하나 만든 것과 같죠. 그런데
카나나는 단체 대화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 명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을 만들면 거기에 카나까지 한 명 더 있는 셈입니다. 뭐 4명의 단톡방을 만들면 카나까지 5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카나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기존의 인공지능 서비스와는 아주 차별되는 특징입니다. 카카오가 본인들의 아주 강력한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10분 활용한 그런 서비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단체 대화방을 만들 수가 있죠. 여러분들 뭐 친목을 도모하거나 또 여행을 같이 가자 할 때도 단톡방을 만들고요. 뭐 자기 개발이나 투자 등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단체 대화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카나가 한 명 더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단체 대화방을 제가 만들어 봤고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예, 일단 카나다를 설치를 하면 이게 첫 화면인데요.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첫 화면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제가 누군가와 골프를 치러 가려고 라운딩방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골프 치러 가려면 라운딩방 하나씩 같이 치러 가는 멤버들과 함께 만드시죠? 자, 이렇게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 멤버를 초대해야 되잖아요. 이 초대를 카톡으로 초대, 링크로 초대, 아이디로 추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아주 강력한 기능 바로 카톡으로 초대입니다. 화면에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친 부분이 바로 카톡으로 초대할 수 있는 아이콘인데요. 이걸 누르면 상대방 카카오톡에 카나나의 이런 초대장이 전송됩니다. 빨간색 네모친 것처럼 그룹방 초대장 보기를 누르면요. 자, 이미 카나나가 설치되어 있으면 바로 라운딩방에 참여하시겠어요? 하고 입장하기 누르면 참여가 되고요. 카나나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가 실행됩니다. 그러면서 설치 후 카톡으로 로그인을 하면 바로 라운딩방, 초대된 라운딩방으로 입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카카오톡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없죠.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초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카나나에 접속하는 사람들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카톡으로 초대를 할 거니까 말이죠. 자, 이렇게 라운딩 방에 들어왔습니다. 골프는 4명이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친구 1명밖에 못 구했어요. 그래서 2명의 라운딩 할 수 있는 데가 없을까 알아보려고 합니다. 채팅을 입력하는 맨 하단에 네모나게 빨간색으로 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카나 아이콘인데요. 카나 아이콘을 터치한 다음에 메시지를 입력하면 카나가 반응합니다. 그래서 2인 라운딩을 할 수 있는 골프장 티 잡아줘 라고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카나가 티를 잡아주진 못했고요. 제주도, 수도권, 부산, 경남 지역에 2명이 플레이할 수 있는 골프장들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예약 팁도 간단하게 또 알려줬고요. 자, 이 메시지들이 이 단체 대화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따로 알아보고서 또 친구한테 얘기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단체 대화방에서 카나하고 얘기하고 카나에게 부탁을 하면 카나가 실행을 해주고 그것들을 모두가 같이 보면서 즐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따로 전달할 필요가 없고 이걸 본 친구가 포천에도 2명이 할 수 있는 데가 있네. 여기로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아주 강력한 기능일 것 같은데요. 카카오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있잖아요. 이런 서비스들과 연계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해 보입니다. 예약도 하고 택시도 부르고 대리기사도 호출하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런 모임에는 항상 총무가 있기 마련입니다. 세세하게 계획을 세우고 돈도 걷고 또 돈을 쓰고 정산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 총무가 있기 마련인데 이런 거 다 그냥 카나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나가 다 정산도 해주고 예약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당장은 뭐 예약 서비스 등과 함께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열심히 카카오가 준비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단체방에 카나만 있으면 카나가 총무 역할 다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카카오에 있어서 주가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요. 카나나를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하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서비스, 단체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카나나 좀 정리 좀 해볼까요? 강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룹메이트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AI 서비스죠. 지금까지 AI는 1:1 정보 제공 서비스였어요. 그런데 그룹 어시스턴트로
발돋움을 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과 연계해서 이용자가 아주 급속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다 카카오톡으로 초대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쩌면 카카오톡이 카나나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상 카나나는 메신저 앱이었습니다. 거기에 인공지능 서비스가 추가된 것 뿐이죠. 그런데 카카오톡에 바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식하지 않고 카나나로 출시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쨌든 카카오톡이 카나나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전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고요. 또 신규 사업 모델도 수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물론 해결 과제도 있습니다. 오픈 AI의 챗 GPT는 워낙에 강력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죠. 이 서비스와의 베이스 모델에서의 경쟁력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경쟁력이죠. 개인 서비스든 그룹 서비스든 간에 이런 베이스 모델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활용한 이용자 급증은 어디까지나 국내용이라는 한계에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단체 대화에 있어서 보안, 사생활 보호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 바로 인공지능 서비스 카나나를 이식하지 않고 이런 카나나 앱을 따로 만든 것이 아닌가도 싶은데요. 인공지능 서비스를 별로 이용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친구랑 또는 연인이랑 또는 가족끼리 어떤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서비스 카나나가 계속 그걸 보고 듣고 있어요. 이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또 클라우드 AI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버로 다 전송이 됩니다. 이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난 그저 대화를 하고 싶을 뿐이다. 그러면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고요.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 그렇다면 카나나를 실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나나를 따로 출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물론 지금 베타 서비스 기간이고요. 또 클로즈드 베타 서비스입니다.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베타 서비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없던 그룹메이트를 선보임으로써 분명한 차별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에도 상당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어 보이고요. 5월 12일 주가는 제가 볼 땐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주가는 좀 빠졌는데요. 카카오는 꽤나 의미 있게 주가가 상승했는데 바로 이 카나나를 주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이 카나나가 어떤 식으로 철저하게 준비돼서 정식 서비스가 나올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나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